영호남은 물론 대전에서도 행정구역 초광역화 논의가 활발한 가운데 충북에서도 세종시와 통합하자는 제안이 처음으로 공식 제기됐습니다. 청남대 전두환 동상 철거 논란이 반년째 이어지면서 도의회가 조례안을 자진 철회했습니다. 결국 충청북도가 다시 공을 떠안았습니다. 충주의 법원, 검찰청사 이전이 소문만 무성할 뿐 진전이 없어 혼란만 생기고 있습니다. 서로 유치하려는 지역 간 갈등도 우려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계속해서 충북 소식입니다. 최근 영호남을 중심으로 인접 광역시도 간의 행정구역 통합 논의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충북에서도 처음으로 세종시와 통합하자는 제안이 나왔습니다. 김영일 기자입니다. 대전은 충남과 충북은 세종과 하나가 되자 충북의 미래를 위해 세종시와의 통합을 추진하자는 주장이 처음으로 나왔습니다. 5분 발언에 나선 허창원 도의원은 충북이 세종과 합쳐 우리나라 행정과 입법의 실질적인 중심인 행정수도를 만들자고 제안했습니다. 충북에는 오송역과 청주국제공항이 있고 개발이 안 된 넓은 부지가 많아 청와대와 국회 유치에도 적합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오송역 그리고 청주국제공항을 보유하고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국토균형 발전의 명분과 세종역 신설로 인한 갈등을 종식시킬 수 있는 대안입니다. 실제로 수도권 집중화에 맞서 최근 영호남을 중심으로 도시 광역화 사업이 활발히 진행 중입니다. 대구 경북은 2022년 초대 통합시장 선출을 목표로 행정구역 통합을 추진 중이고 광주 전남도 통합을 합의하고 활발한 논의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충청권에서도 대전시가 세종시와의 통합을 공개적으로 거론하고 있지만 충북은 별다른 움직임이 없는 상황. 오히려 최근엔 청주시의 특례시 지정 문제로 도와 시군 간 갈등 양상만 빚고 있습니다. 지사님은 지금 특례시 관련돼서 그 부분에 이야기하고 있고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충청북도가 도민들을 향해서 생존 전략, 비전을 던지고 있지 못하다. 충북과 세종 통합 제안에 대해 충청북도는 일단 검토해보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다만 충청권 시도지사가 행정수도 건설에 합의한 만큼 당장 충북 세종 통합 추진보다는 충청권 4개 시도의 논의가 먼저라며 한 발 물러섰습니다. 우리 도에서도 적극 검토를 하고 또 내부적으로 방침을 정한 뒤에 충청권 4개 시도와 함께 논의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대전, 세종에 이어 충북에서도 행정구역 통합 논의가 공식 제기되면서 전국적으로 확산하고 있는 초광역화 움직임이 충청권에서도 본격화할지 주목됩니다. MBC 뉴스 김영일입니다. 올해 코로나19 장기화와 대형 재난 등에 따라 충청북도가 내년 주요 사업의 축소와 연기를 공식 예고했습니다. 충청북도는 올해 예상하지 못했던 재정 지출이 크게 늘어 지방채 발행에도 불구하고 1,500억 원 정도가 부족한 것으로 판단돼 내년도 모든 사업을 원점에서 재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계속 이어졌던 사업은 축소하거나 서둘러 끝내는 일몰을 시행하고 특히 대규모 재원이 투입되는 토목과 건설, 건축 등은 상당 부분 연기가 불가피할 전망입니다. 충북의 산발적인 코로나19 확진이 끊이질 않고 있습니다. 충청북도는 지난 2일부터 발열 등의 증상을 보인 청주시 흥덕구 30대와 지난 7일 이탈리아에서 입국한 충주 20대가 어제 확진 판정을 받아 충북의 누적 확진이 모두 203명으로 늘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대전 확진자와 접촉했던 청주 일가족 3명을 비롯해 지난 주말 이틀간 6명도 추가 확진됐습니다. 차일피일 반년을 끌어왔던 충북도 의회의 청남대 전두환 동상 조례 논란이 결국 의원들의 자진 철회로 일단락됐습니다. 철거 여부에 대한 판단은 이제 오롯이 충청북도로 넘어가게 됐습니다. 심충만 기자입니다. 청남대 전두환 동상 철거 조례안을 공동 발의했던 충북도 의원 25명이 자진 철회에 모두 서명했습니다. 이로써 논란 속에 상정조차 보류됐던 조례안은 발의 5개월 만에 없던 일이 됐습니다. 당초 조례안 발의는 전두환 동상 철거 입장을 발표한 충청북도의 요청에서 비롯됐지만 이후 모든 찬반 논란의 화살이 조례 처리 주체인 도의회로 향하자 차일피일 제자리 걸음만 반복해왔습니다.
철회에 따른 동의 여부에 대한 그 의사 결정만 이루어지면 본회의에는 그 상정이 되지 않습니다. 그 자체로 끝이 종결 처리되는 것입니다. 의회 차원의 논의 중단은 동상 철거에 관한 모든 결정과 부담을 다시 충청북도로 몽땅 넘긴다는 뜻입니다. 직접 세운 동상을 5년 만에 철거해야 하는 난처한 입장의 충청북도는 실제 철거에 미온적 태도를 보이면서도 도의회의 판단을 기다리겠다며 정작 논란의 중심에선 벗어나 있었습니다. 발의와 철회를 주도한 이상식 의원은 동상 철거와 조례는 직접 관련도 없다며 이럴 거면 빨리 결정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조례 뒤에 숨어있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집행부가 결정할 수 있도록 조례를 철회함으로써 신속하게 도민들의 갈등이 종식되길 바랍니다. 한편 지난주 청남대 전두환 동상을 상대로 물리력을 행사했던 전국 5.18 단체들은 오늘부터 정리의 화요문화제를 시작할 예정입니다. MBC 뉴스 심충만입니다. 청주 오송에 조성될 화장품 산업단지가 정부의 투자선도지구로 지정됐습니다. 충청북도는 오송 화장품 산업단지가 국토교통부 투자선도지구로 지정돼 입주기업 세제 혜택과 규제 특례, 조성비 62억 원 지원 등의 혜택을 받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내년에 착공할 청주 오송 화장품 산업단지는 오는 2025년까지 오송 제1국가산단 인근의 80만 제곱미터 규모로 조성됩니다. 법원, 검찰청사 이전은 새 도심이 하나 형성된다고 할 정도로 도시마다 뜨거운 관심을 받습니다. 그런데 충주에선 후보지 소문만 무성해지면서 혼란이 일고 있습니다. 허지희 기자입니다. 충주 간문인 달천동의 생산녹지. 지난해 3월 청주지법 충주지원과 청주지검 충주지청이 이곳으로 이전할 거란 보도가 나왔습니다. 40년 된 낡은 청사와 협소한 주차장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라며 이 4만 제곱미터란 구체적인 규모도 나왔습니다. 그런데 최근 후보지가 추가됐습니다. LH가 도시개발을 계획 중인 알림지구에 법원 검찰을 유치하겠다고 나선 겁니다. 이 값싼 조성 원가 등을 들며 최근 법원을 찾아가 설명회를 하는 등 토지주들과 적극적인 행보를 보이고 있습니다. 알림지구는 공동주택 세대수 부족으로 이번 개발에서 초등학교 신설이 확정되지 않아 공공시설 유치가 필요해진 상황. 첫 후보지로 알려졌던 달천동 일대 주민들은 반발하고 있습니다. 적자 운영 중인 알림동 충주의료원의 사례로 접근성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충주와 음성 주민들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접근성에서 볼 때 그 대중교통인 철도와 버스를 쉽게 이용하기 좋고. 이에 대해 충주지원 관계자는 처음부터 특정 후보지를 결정한 적이 없었다며 이외에도 추가 후보지 2곳을 더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후보지를 최종 결정할 대법원 행정처 심의위원회의 구체적 일정도 예측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몇 년째 소문만 무성한 법조타운. 서로 데려가겠다는 유치전이 지역 내 갈등으로 번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허지입니다. 괴산군이 괴산읍 능촌리 광역 생활 폐기물 처리시설 주변 영향지역을 대폭 지원합니다. 대상 지역 140여 가구에 2027년까지 모두 32억 3천만 원을 지원합니다. 괴산군 관계자는 안정적인 삶의 토대를 주민들에게 제공하고 폐기물 처리 시설이 혐오 시설이 아닌 마을 발전의 추석이라는 인식을 넓히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제천시 노인회에 70세 이상 시내버스 무료 승차 청원과 관련해 시의회가 즉각적인 추진에는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습니다. 제천시 의회는 노인 무료 승차에 한해 30억 원의 예산이 투입된다며 중장기적인 접근이 바람직하다는 내용의 의견서를 채택했습니다. 또 무료 승차 연령 상향, 여러 해에 걸친 시범 운영, 국도비 확보 방안 등 다양한 검토를 집행부에 주문하기로 했습니다. 한편 제천시는 지난해부터 노인 시내 농어촌 버스 무료화를 시행하는 충남처럼 충북도 차원에서 이 사업을 추진해달라고 충청북도에 건의할 예정입니다.
청주 청원경찰서가 자녀 납치 보이스피싱 피해를 막은 금융기관 직원과 청원경찰에게 감사장을 전달했습니다. 청주의 한 농협은행 직원과 청원경찰은 지난 5일 딸이 친구에게 빌린 돈을 갚지 못해 납치됐다는 전화를 받고 찾아온 60대 남성이 2,500만 원을 송금하려고 하자 딸의 안전을 직접 전화로 확인시켜준 뒤 112에 신고해 피해를 예방했습니다. 충북의 다문화 학생 수가 6천 명을 넘어섰습니다. 도교육청에 따르면 충북의 다문화 학생은 전체 학생의 3.6%인 6,100여 명으로 지난해보다 500명 이상 늘었습니다. 학교별로는 초등학교가 5.1%로 가장 많고 중학교 2.8%, 고등학교 1.3%였습니다. 교육청은 점점 늘고 있는 다문화 학생들을 위해 한국어 교육과 학부모 커뮤니티, 문화 다양성 존중 교육 등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제천시가 파격적인 인구 늘리기 지원책을 발표했습니다. 이상천 제천시장은 어제 현안사업 브리핑에서 내년부터 주택자금을 5천만 원 이상 대출받은 제천 시민이 첫째를 출산하면 150만 원, 둘째를 출산하면 1,000만 원, 셋째를 출산하면 4천만 원의 주택자금을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상천 시장은 과감한 지원으로 수혜자의 체감도를 높여 실질적인 인구 증가로 이어지게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2020 대한민국 균형발전 박람회가 어제부터 나흘 동안 개최지 청주에서 온라인으로 열립니다. 뉴딜을 통한 지역이 강한 나라를 주제로 전국 17개 시도가 청주 문화제조창에 전시관을 설치한 뒤 온라인으로 지역 뉴딜 사업을 소개하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오늘은 국책연구원과 시도연구원, 40여 개 학회가 주최하는 온라인 정책 박람회가 청주대학교에서 이어집니다. 내년도 예산을 다룰 충청북도 의회 정례회가 어제부터 38일 동안 이어집니다. 도의회는 이번 회기에 충청북도와 충청북도 교육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와 내년도 예산안 심의 등을 진행합니다. 또 2027 유니버시아드 충청권 공동유치 동의안과 충북 도립학교 설치조례 개정안 등 의안 11건도 심의 처리할 예정입니다. 청주시가 다양한 가족 형태에 맞는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모충동에 가족센터를 착공했습니다. 120억 원을 들여 내년 말에 완공되는 청주 가족센터는 공동육아 나눔터와 다문화 가정 상담실, 한국어와 요리교실 등을 갖춰 다양한 형태의 가족들이 소통할 수 있도록 구성됐습니다. 또 현재 분산돼 있는 돌봄과 다문화 가정 지원 프로그램이 한 곳에서 이루어져 서비스의 질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충주시 공공미술 프로젝트가 지역 대표 명소 4곳에 추진됩니다. 충주시는 최근 공모로 공공미술 프로젝트에 참여할 4개 작가팀을 선정했으며 내년 말까지 공공조형물 설치를 끝낼 계획입니다. 장소는 호암지와 지현동, 종댕이길, 충주음악창작소 4곳으로 지역성을 반영한 공공조형물 7개가 설치됩니다. 영동군이 국악과 과일의 고장임을 알리는 홍보 관문이 국도 2곳에 들어섰습니다. 영동군은 17억 원을 들여 추풍영면 영동 5호선과 학산면 국도 19호선에 국악기와 영동의 과일 특산물을 형상화한 홍보 관문을 설치했습니다. 운전자들의 야간 안전을 위해 조명을 설치했고 관문 상단 LED 전광판은 영동의 4대 축제 홍보와 기상 정보 등을 제공합니다. 제천시가 일하는 공직사회 조성을 위해 성과 중심의 포상제도 이달의 공무원을 운용합니다. 제천시는 전국 충북평가 우수, 각종 공모사업 선정, 난도 높은 업무 처리, 시정 발전 기여 등에 중점을 두고 이달부터 이달의 공무원을 선정해 인사상 혜택과 포상 휴가를 부여한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배분식 포상 관습을 없애기 위해 대상자가 없는 달은 이달의 공무원을 선정하지 않습니다. 4차 산업혁명 시대, 인공지능 기술은 우리 생활 곳곳으로 파급되고 있죠. 일반 음식점에 인공지능 종업원까지 등장해 눈길을 모으고 있는데 비대면이 일상이 된 시대, 감염 걱정까지 될 수 있다고 합니다. 충청권 리포트 조영찬 기자입니다.
충남 내포 신도시의 한 음식점. 로봇 2대가 한 번에 쟁반 서너 개를 싣고 쉴 새 없이 식당 내부를 돌아다닙니다. 음식을 놓고 테이블 번호를 입력하면 천장에 부착된 센서를 따라 입력된 목적지까지 배달합니다. 이 로봇은 이렇게 갑작스럽게 장애물이나 사람이 나타나면 작동을 일단 멈춥니다. 그런 뒤에 장애물이 앞에 없는 것을 확인한 뒤에야 다시 동작을 재개합니다. 로봇 종업원이 도착하면 손님들이 직접 음식을 가져가기도 하고 탕이나 찌개같이 쏟을 위험이 있는 음식은 종업원이 도와줍니다. 고객님, 메뉴를 꺼내신 후 확인을 꼭 눌러주세요. 로봇이 음식을 나르는 동안 다른 종업원은 추가 주문이나 계산 등 다른 일을 볼 수 있어 일의 효율은 배로 올라갑니다. 로봇 한 대 2,500만 원으로 아직 비싼 편이지만 3시간 충전하면 16시간을 쉬지 않고 작동해 인건비도 절반 가까이 줄었습니다. 이것 때문에 손님들도 많이 늘었고 들어오기 전에 4명을 운영하고 있었는데 지금은 이제 2명 가지고도 충분하거든요. 처음 보는 로봇 종업원이 신기하기도 하지만 코로나19로 비대면이 일상이 된 시대 접촉을 최소화할 수 있어 손님들도 긍정적인 반응입니다. 신선하고 코로나 언택트 시대에 상당히 효율성이 높을 것 같아요. 요즘 같은 코로나 시대에 비대면으로 음식을 접할 수 있다는 그런 부분은 좀 좋은 것 같아요. 다양한 형태의 인공지능 로봇이 코로나19를 계기로 더 빠르게 우리 곁으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MBC 뉴스 조형찬입니다. 한국교통대학교가 국토부로부터 철도교통 관제 자격 인증 교육훈련기관으로 지정됐습니다. 관제는 철도 차량의 운행을 제어하는 업무로 철도 교통량 증가와 고속화, 무인화 추세에 따라 중요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한국교통대는 지난 2011년 철도 차량 운전에 이어 올해 철도관제 교육훈련기관으로 지정돼 교통특성화대학으로 위상이 높아졌습니다. 청주시가 교통과태료 상습 체납자 1000여 명의 예금을 압류했습니다. 압류 대상은 주정차 위반 등 교통과태료를 상습적으로 체납한 1245명으로 체납한 금액은 11,800여 건, 16억 7천만 원에 이릅니다. 예금이 압류된 체납자는 체납액을 납부할 때까지 예금 인출 등 금융거래가 중지됩니다. 제천시가 환기 막간장을 활용한 약채락 요리법 영상을 홈페이지에 공개했습니다. 약채락 요리법 영상은 제천시가 박상의 요리 연구가와 개발한 어묵 미니김밥과 누들 궁중 떡볶이, 전복장 등 8편입니다. 제천시는 지난해 당기와 환기 추출물이 함유된 환기 막간장을 제조해 특허 취득했습니다. 보훈구규림관리소가 올해 산림을 훼손한 17명을 적발해 형사 입건했다고 밝혔습니다. 유형별로는 산지 불법 전용이 8명으로 가장 많고 임산물 불법 채취가 5명이었습니다. 보훈구규림관리소는 매년 산림훼손 실태조사와 단속을 통해 산림 불법 훼손에 대해서는 형사처벌하고 있습니다. 청주시 농업기술센터가 사용 연한이 지난 임대용 농기계를 2차로 매각합니다. 2차 매각 대상은 수확기와 관리기, 파종기를 포함해 모두 40석대로 농업인에게 제한 경쟁 입찰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청주시 농업기술센터는 오는 20일까지 공고한 뒤 26일에 입찰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청주동물원이 동물 생태 해설 프로그램을 운영합니다. 청주동물원은 올 초 동물 생태 해설사 3명을 선발해 지난 3월부터 해설 프로그램을 운영하려다 코로나19 영향으로 이달에 처음 시작했습니다. 동물 생태 해설사는 동물들의 이야기를 통해 동물 존중의 중요성과 생태 교육 기회를 관람객에게 제공합니다. 충주시가 방범용 CCTV 일제 점검에 나섰습니다. 충주시는 458곳에 설치된 방범용 CCTV 792대를 대상으로 촬영 각도와 비상벨 연결 상태 등을 점검했습니다. CCTV 40대는 노후된 부품을 교체하고 10넉 대는 수리를 의뢰했습니다. 방범용 CCTV 영상은 충주시 통합관제센터에 송출돼 관제요원 20여 명이 24시간 모니터하고 있습니다.
충주 예성여고 축구부가 전국 추계 여자 축구대회에서 고등부 준우승을 차지했습니다. 충주 예성여고는 강원도 화천에서 열린 전국 추계 여자 축구대회 결승전에서 포항 여자전자고를 만나 연장전까지 가는 접전을 벌였지만 2대1로 역전패하며 우승컵을 내줬습니다. 예성여고는 이번 대회에서 조 1위로 4강에 오른 뒤 승부차기로 결승에 진출하는 등 상승세를 탔습니다.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